여러분 안녕이면서다. 추석 연휴가 되게 길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작은 의사결정들을 여러 개를 엄청 고민하는 것보다 큰 의사결정 몇 가지를 잘 하는 게 제 삶에서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거에 매몰되다 보면은 큰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고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휴가 길 때는 푹 휴식을 취하면서 큰 의사결정, 큰 방향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건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푹 휴식하시면서 일을 하루하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휴 기간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푹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모쪼록 큰 의사결정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연휴를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큰 의사결정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벌써 11시야? 근데 거리가 상당하긴 하다. 그렇죠. 저 그냥 중간에 아니요. 왜 중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금방이에요. 여기서 딱히 저는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생성비가 중요한. 이거 배 나와 보이면 어떡하지? 그럼 누워서 찍어야 돼. 배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뭐 아저씨가 다 돼가지고. 옛날보다 10년 전보다 발전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저씨가 되면서? 꼭 아저씨가 돼야지만 발전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더 배우면은 더 많이 알게 되고 전문 지식도 생기고 기술도 생기고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생기는 이고, 뭐 그런 것도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크게 영향을 준 거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몰랐다. 옛날에는 아예 몰랐다. 그게 맞겠죠. 그거는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사람들만을 보고 살아오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게 뭐냐면, 과연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때그때 다르다인데, 그거를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그냥 그때그때 다른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내 체험을 통해서 구체화된 경험으로 체화된 거랑은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사기꾼들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단적인 예지만 사기를 치는 애들은 어떤 걸로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현상적으로 보면 엄청 반복적으로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단적인 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뭐 간접 경험하거나 직접 경험을 하거나 하면서 근데 그냥 머릿속에 아우 사기꾼 조심해야지 이런 것보다 더 나아가서 펼쳐지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지고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성이? 사기꾼들이요? 사기꾼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많이 현혹하죠. 저는 실제로 사기를 쳐서 감옥에 있고 막 이런 것들 보잖아요, 스토리를. 근데 전형적으로 저걸 왜 속아, 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다 시나리오가 있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수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보여지는 것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기꾼들은.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 사기를 친다. 그러면은 코인을 지갑에다 넣어준 다음에 이 지갑을 보시면 시가로 얼마입니다. 그다음 일부러 넣었다가 빼줘요. 그래야 속는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얼마든지 전산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런 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더 쉽게 속긴 하지만, 근데 그냥 그거 시가로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 진짜로 준 것도 아니거든요. 고객님, 그러면 고객님 지갑에다가 잠깐 넣었다가 빼드릴게요. 지갑에 딱 넣으면 그 지갑 수량 곱하기 자기들이 정해놓은 엉터리 시가 곱하면 3억 이런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3천만 원에 드릴게요.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당했고, 다 뭐 그냥 그걸 누가 믿어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속고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나고, 특히 뭐 기술적인 이해가 더 떨어지면 더 그런 게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단적인 예고, 엄청 많아요. 이런 종류가 엄청 많고. 그리고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사람 속일 수 있죠. 꼭 또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어도 누군가를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막 속일 수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범죄 수준까지 치는지, 아니면 그냥 범죄는 아닌데 도덕적인 한계 끝까지 치는지, 이런 거는 되게 다른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동들이 있죠. 근데 관통하는 원리는 비슷할 때가 많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처음에 막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잘 배운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제 경험상 비슷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어요.
거의 똑같이. 예를 들면은 왜 언론사임을 자처하고서 대표님과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하거든요. 다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하고 나만을 위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나만을 위한 행운을 꿈꾸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취재한답시고 비용을 받고 매체 비용을 받으려고 그런 제안을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기 이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냥 뭔가 그 혹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의 복잡한 이익이 여러 가지 엉켜가지고 돌아가는 게 우리 사회 구조이고, 때로는 그게 법의 테두리 바깥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몰라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자기가 직접 전혀 보호의 울타리 없이 겪어본 사람들과 아닌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죠. 그게 10년 전이랑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30에 그런 걸 처음 겪는 사람이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멀쩡한 직장에 다니다가 50에 나와가지고 그런 걸 하든 일어나는 현상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처음부터 잘 준비가 돼 있고 잘 깨달은 사람이면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는 거고, 저희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저런 걸 속아 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안 속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근데 되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직장에서 뭔가 잘 했던 사람들, 아니면 뭐 똑똑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현혹되죠. 장르가 다르고 길이 다릅니다. 진짜로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다 뭐 똑같을 순 없는데 그런 것도 생기죠. 이 사람은 뭔가 빨아먹으려고만 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문제는 없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도 생기죠. 그런 것들 근본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꼭 뭐 도움이 되는 순서로 사람을 봐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것과 있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재밌는 게 이런 것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로 나한테 베풀어주는 사람, 진짜로 나한테 막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은 제 경험상 오히려 더 생색 같은 거를 더 안 내고 저랑 상호 협력하고 협동하고 돕는다 라는 전제하에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약간 쥐뿔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생색을 더 내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뭔가 서로의 기대치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기대치를 막 초과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과정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선별이 되는 거죠. 내가 함께 가야 될 사람, 그리고 뭐 배제해야 될 사람, 한 번 만나고 더 이상 보지 않을 사람. 그런 게 되게 묘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 하나하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고 다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거야 뭐가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념의 측면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연스럽게 다 찾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꼭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되게 재밌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더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경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더 너그럽고 더 갖추고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그럴 여력이 있고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여유가 있고 그럴 의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위로 사람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생색을 엄청 내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걸 해주면서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별로 도움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서로 인식의 불균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빨리 도망쳐야죠. 그러니까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계는 참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좀 보다 보면 또 이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거는 본인의 지성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코인 지갑에다가 3억어치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3억 원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너무 수법이 너무 저급하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지성적인 이해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건데, 그런 데서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는 자기가 잘 단속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애매한 선을 타면서 검증되지 않는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정확히 확인하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검증 가능한 것 외에는 신뢰를 줄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말 크게 당하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이 뭐를 했다 말로만 되는 거, 생각보다 혹시라도 이거를 사회초년생분들이 보고 있다면 정직하게 좋은 교육을 잘 받고 건실하게 살아온
그냥 학생 내지는 사회초년생, 직장인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이 세상의 구라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구라를 정확히 보고 딱 내가 검증 가능하고 내 눈에 딱 봤을 때 확인이 될 수 있는 거를 오로지 그런 것만 신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벤틀리를 탈 수도 있어요. 누군가 막 롤스로이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거든요. 아, 롤스로이스를 탄다? 그러면 거기에는 롤스로이스를 현금차로 탈 수도 있고, 작년에 뽑은 걸 수도 있고, 20년 전에 뽑은 거 가지고 광내 가지고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월별로 리스로 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사기치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해석하려고 해야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솜씨 좋게 잘 구분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줍지 않게 뻥치고 어줍지 않게 현혹시키는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불필요한 손해라든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되게 웃긴 거는 그걸 구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저는 뭐 이 채널을 보는 분들 젊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막 60, 70 돼도 비슷한 착각, 비슷한 속임수에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죠. 사기 당하시는 분들 저는 되게 자주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고 할 때는 진짜 보이는 것만 믿어라. 근데 그 보인다는 게 뭐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근데 유추해서 올쏠 수 있으니까 한 100억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 액면 그대로를 해석하고 액면 그대로 주어진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마라. 그런 틈을 파고 들어와서 착취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수법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히니까 그렇게 써먹는 건데, 그거를 진짜가 먹힌다고 생각하고 그런 수법을 쓰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되게 웃긴 게,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해서 검증 가능한 것만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걸 낮게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그거를 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너무 대단해 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거를 혼자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하게 과대 해석하면은 또 그것대로 꼴사납겠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소극적인 거보다는 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좀 더 되는 사람이다,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본인이 닫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진도를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망상증으로 하면서 막 이게 오만해지고 거만해지면은 그럼 어차피 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단계에 고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서도 지금 단계에 갇히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쟁적인 교육, 경쟁적인 사회에서의 뭔가 지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제자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냥 익숙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은 더 다음 단계의 경쟁을 할 수 없고, 내가 설마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은 뭔가를 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도 많이 주저하게 되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뭐 망상증에 걸린 것처럼 터무니없는 꿈을 꾸면서 현실을 내다 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보단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꿈을 크게 가져 조금이라도 현실이 된다. 자기개발 유튜버들이.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거는. 근데 비교의 표준이 높은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나 기준이 그냥 꿈만 커가지고 뭐 나는 1조를 반드시 벌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책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도 하고, 그 무턱대고 생각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답이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꿈을 크게 가지고서 그러면 그 꿈의 크기에 맞는 방법을 찾고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건데, 근데 아니 그냥 꿈만 크게 갖는다고 해가지고 나머지가 다 풀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공 시나리오를 마치 누구에게나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게 근데 액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건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조 버는 사람이랑 저랑 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고, 뭐 하는 일도 다 다르고 다 다르겠죠. 고민도 다르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타당한 것들은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꿈만 크게 갖는 게 아니라, 뭐 꿈을 안 크게 갖고 그런 걸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방향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따라하거나 배울 게 있으면 본받아 보거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꿈만 크게 갖는 것보다는. 그래서 꿈을 크게 갖는 것보단 행동을 큰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되는 거죠. 클 사람처럼 행동 자체가 클 사람처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머릿속으로 암만 생각해봐야. 근데 이제 뭐 혹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그게 따라오는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뭐 그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겠죠. 말장난일 뿐이죠 그런 건.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공부 잘해봐야 뭐 별거 없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의대 열풍 이런 게 많아서 그렇게 아무튼 공부들을 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꼭 그 특정한 직업을 가져가지고 공부를 잘 해서 특정한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이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 거기서부터 지대를 추구해서 그걸 가지고 윤택한 경제적인 삶을 이룬다. 뭐 이런 그냥 단순히 학생들이 생각할 법한 단순한 고민 말고 그 남들보다 많이 알 수 있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항상 어떠한 특정한 기회를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 아는 것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직업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됐든 간에 뭐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내가 남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면 충분히 엄청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뛰어난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거는 뭐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그게 그 명제가 진실이라면 남들보다 빨리 배운다, 남들보다 학습이 빠르다, 남들보다 빨리 익히고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시험 잘 보는 거 말고 점수 잘 받는 거 말고 아무튼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많이 배우고 많이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걸 잘하면은 어떻게든 상당한 유리함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함이 돈으로 연결되고 제가 보기엔 그 임계점은 내가 시장에서 봤을 때 나만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그냥 확실히 돼요. 저는 뭐 경매 같은 거 하잖아요. 경매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입찰을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팔면 돈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돈 버는 방법인데 제가 경매를 하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철저히 남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 거기까지 보지 못할 것 같은 거에다가 베팅을 거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반드시 돈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아무튼 시장에서 여기까지 생각하고서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지점이 오면은 그때는 돈이 됩니다. 경쟁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1억에서 2억 사이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입찰 요새 되는 거 보면 막 응찰을 37명 막 40명 이렇게 해요. 40명이 붙어가지고 경쟁하는 물건을 사서 취득한 다음에 비싸게 팔아봐야 얼마나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부동산의 대상승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벌더라도 많이 못 버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냥 집을 가가지고 편하게 가서 2억 좀 넘게 사서 4억 5천에 팔았어요. 2년 만에 그냥 앉아있으면 2억을 번 거잖아요. 깔끔하게.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으면 그런 기회들을 누릴 수가 있죠. 그거 뭐 입찰 한 2-3명 했을걸요. 그리고 다른 거 제가 했던 거는 혼자 입찰했죠. 근데 혼자 입찰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제가 열심히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찾아보니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기술적이라는 거죠. 그 지점이 되면 돈 뭐 많이든 적게든 아무튼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거 하나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사자마자 몇 프로 주익이지 그거? 공시지가가 한 1,500만 원 되니까 12만 원에 샀으면 사자마자 10,000% 주익인 거잖아요. 되게 엽기적인 건데 근데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뭐 한 건만 그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건 잘 된 거 가지고 강의를 팔려는 사람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물론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스탠다드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비슷한 거거든요. 진짜로 프로페셔널로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까지 하나? 그 스탠다드가 엄청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 저렇게까지? 일을 뭐 저렇게까지 하나? 저렇게까지 지독하게 하나?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하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사람들이 가장 파워 있는 엄청난 프로페셔널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그게 일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뭔가 더 높은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죠. 그런 미친 프로페셔널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이제 막 몰아놓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원래 다 이런 건 줄 알고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사시면 되지만 내가 진짜 내 발전에 목마르다, 팔자를 좀 고쳐보고 싶다, 다르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어붙일 필요는 있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경쟁을 하고 선두에 서고 그런 치열한 경쟁적인 사회니까 도태가 되잖아요. 저도 여기서 뭐 아는 척 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더 이상 뭔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스탠다드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태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도태되는지 그거를 막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도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한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지. 그리고 의심을 해야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도태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뭐 그런 의심을 하더라도 도태되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개구리처럼 익어버리면은 익는 거죠. 그냥 바싹 익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엄청 이런 삶이 스트레스 있는 삶이죠. 내가 도태되고 있구나 이런. 결국은 내가 지금 내가 가장 기민하고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런 인식도 타인이 보기에는 점점 그렇지 않을 때가 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했던 것처럼 일을 못하는 때가 이제 올 것이고, 그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밸류가 다른 게 없다고 하면 그럼 나 시장에서 도태되겠지. 나의 롤은 뭔가 다른 걸 맞지 않으면 안 되겠지. 이런 냉엄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사람이 나이 들면은 나이 들고 늙고 죽고 이런 거랑 똑같은 일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신 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큰 병이 들거나 뭐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갑자기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